예전에는 책을 읽을 때 안 그랬었는데 요즘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책을 읽는 게 아니라는 결론을 딱 내리게 됐습니다.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시죠? 야, 이게 눈으로 책을 읽는 건데 왜 책을 읽는 게 아니냐. 근데 요즘에는 옛날하고 다르게 정보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뭔가 우리가 문해력의 측면에서 봤을 때 문해의 방식을 careful reading이라고 그랬어요. 천천히 느리게 하나하나 정독하는 방식을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정보량이 적었고 그것들을 잘 다룸으로써 우리가 어떤 생활적인 부분에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별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세상은요, 진짜 하루에도 수만 가지 정보가 쏟아져 나와요. 이 정보라는 거는 값진 정보가 있고 약간 좀 표현이 안 좋은데 쓰레기 같은 정보도 있거든요. 무슨 정보가 있느냐? 제가 돌을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사실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 카톡이 뭐 몇백 개 정도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업무 카톡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그냥 진짜 단톡에서 그냥 오늘 웃고 떠들고 재밌게 그냥 즐기면서 보내는 것들 많아요. 큰 의미가 없는 것들. 제 인생에 뭔가 진짜 가치가 있고 이걸 안 하면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기고 죽는다 싶은 정도의 어떤 고급 정보는 아니죠. 근데 이런 정보들도 일단 읽어야 되거든요. 읽고 이거는 어떤 내용인데 쓱쓱 올려보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시나요? PD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카톡 올려보고 또 헛소리 했구나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솔직히 많지 않나요? 이거는요, 정보를 취사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의 책을 대할 때는 이 여기에 들어있는 정보는 모조리 고급 정보고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우리가 정보의 양들이 많기 때문에 뭐가 승부가 되냐면요, 얼마만큼 정보가 신규성이 있느냐, 최신이냐 이런 걸로 승부하는 부분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던 미디어들 있잖아요. 인터넷 같은 것들은 그런 뉴스들 진짜 속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클래식한 예전의 뉴스라든지 신문 이런 거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전히 신규성으로 승부하는 정보를 승부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파격성이라든지 뭔가 아니면 잔인함, 잔혹함이라든지 뭐 선정성이라든지 뭔가 사람을 딱 땡기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정보의 자극성으로 승부하는 매체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속에서 나도 모르게 판별하는데 무의식은 어떻게 판별하나요? 자극적인 정보를 향해서 달려가거든요. 뇌라는 거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시킵니다. 그 중에 가장 끌리는 것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돼서 이게 몰입의 원리인데, 그래서 내가 정보를 얻을 때도 나도 모르게 무의식이 끌리든 의식적으로 끌리는 것이든 뭔가 정보를 취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는 잘 끌려가는데 의식적으로 정보를 취사하는 훈련 아니에요. 이게 바로 문해력의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문해력이라 그러면 요즘에 굉장히 뭐 단어를 가지고 국어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판단하고 그중에 핵심 정보를 딱 캐치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읽기의 방식이선 훑어읽기라 그래서 스키밍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을 보거나 인터넷을 눌렀을 때 여러 가지 뉴스가 뜨거나 주변에 들려오는 어떤 소음들, 노이즈라 그러잖아. 이런 것 속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딱 얻어야 되고, 그 정보를 주는 원천 속에는 뭐 사람의 입도 있고 카톡도 있고 뭐 SNS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책도 들어간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처럼 인식을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책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하나 천천히 과거의 방식으로 꼼꼼히 읽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정보의 원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지 이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책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책을 읽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요. 어떻게 되냐면요, 뭔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첫째는 목적성을 내가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걸 도대체 왜 읽고 있는 거지? PD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진짜 쉽게 한번 보면은 우리가 카톡 왜 봐요? 친구들하고 카톡. 어제 뭔가 유의미한 얘기를 한 게 있나? 이런 걸 한번 믿기 위해서 보는 거죠. 나도 모르게 목적을 갖고 있는데 책을 볼 때는 목적이 이렇게 뾰족하지가 않아요. 무지하게 뭉뚱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요, 결과 목표라는 게 있고 수행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수행 목표라는 거는 액션 플랜이라고 그래요. 내가 뭔가 행동적인 목표가 있고 이 행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적인 목표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뭔가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 특히 보면 뭐가 있냐면은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은 돈을 벌고 싶다는 건 상태적인 결과적인 목표지,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건가, how라고 했을 때 물어봤을 때 답이 나와야 되고 그 답이 나올 때 그걸 행동 목표, 액션 플랜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형태로 자꾸 계획을 세워줘야 됩니다. 근데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단순히 뭔가 피트니스 클럽을 다니는 것처럼 기분 좋기 위해서 읽는 분도 있고 있잖아요. 나는 지식을 확충하겠다, 미래에 도움이 되겠지. 그런 거는 원시 부족들이 브리콜라주를 그래가지고 언젠가 도움이 될 도구들을 수집하고 모으는 행동에 불과하고, 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재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딱 취사하려면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갈고리를 걸고 읽으라는 얘기들 좀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강연을 할 때는 책을 어떻게 읽냐면요, 강연에서 써먹을 고유명사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주의해서 봐야겠다. 핵심적인 논지 같은 것들도 있지만은 그게 나올 때마다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머릿속으로 동그라미 치면서 기억을 하면서 읽거든요. 근데 반면에 제가 다른 책을 써야 되는데 이걸 분석하는 대상으로 삼아야겠다 그런다면은 이 책의 어떤 출처라든지 아니면은 요지에 더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읽겠죠. 근데 만약에 시험을 치기 책을 읽는다 그러면은 저는 철저하게 기출된 부분을 중심적으로 읽을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나에게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선별하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내 머릿속에 물음표예요.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이라는 게 목적성에 대한 의문이에요. 내가 도대체 이 책을 왜 읽는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액션 플랜의 형태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냥 책 읽기는 과거처럼 그냥 눈알이 즐겁고 뭔가 읽었다는 만족감밖에 남지 않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책을 읽는다는 대상이 아니고요, 자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딱 갈고리를 걸고 이렇게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갈고리를 걸고 나서 읽어야 되는 부분은요, 전체 책을 다 정독하고 이러면 안 돼요. 소설 같은 거는 내가 뭔가 정보를 위해서 읽는 거 아니잖아요. 깊이 있게 공감하고 즐기고 책을 읽는 것 자체로 힐링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지만은 나머지 어떤 정보성의 책들이 있잖아요. 그게 자기계발서는 아니는, 자기계발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인문 서적 다 정보책이에요. 이런 책들 읽을 때 전체적인 목차라든지 흐름 같은 걸 자꾸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옛날에 어떤 사람 봤냐면은 자기는 그냥 책을 손도 안 대고 전체적인 요지를 쭉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대요. 솔직히 너무 재수가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목차를 자꾸 반복적으로 보거나 자주 나오는 단어를 찾아서 보거나, 또는 책 표지라는 띠지가 있어요. 여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우리가 동그라미 치면서 약간 읽어주는, 우리가 머리에 용량이 딸리면 메모를 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책을 너무 건방지게 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하면 머리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책을 자꾸 더럽히면서 뭐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찾으면서 읽어야 되고, 그때는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목차를 자꾸 보는 형태로 가주는 게 좋다. 또는 자주 나오는 키워드들, 이런 걸 쭉 보고 나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읽는 게 아니라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이 책에는 이런 정도 정보가 담겨 있는데 나는 이번 주말에 북클럽 가서 좀 잘난 척을 하고 싶어. 아니면 내 시험 칠 때 뭔가 좀 멋지게 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딱 잘하고 싶어라든지, 아니 객관식을 잘 풀고 싶어. 이런 목적이 생기려면 뭐가 돼야 된다? 대상을 일단 스캐닝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이 작업을 해놓고 그때부터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취사해서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갖고 있는 어떤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단위를 딱 맞춰서 행동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왜냐면은 그것들이 삶에서 안정감을 좀 가져다 주거든요. 규격이라든지 도량 같은 게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걸 하면은 의심하지 않아도 요건 한 필이구나, 요거는 한 되구나, 이런 걸 내가 알 수 있게끔 딱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유니트 바이어스라 그럽니다. 단위 편향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라든지 아니면 책을 볼 때 똑같은 단위 편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순서대로 뭔가 딱딱딱딱 읽어야 될 것 같고, 이 순서를 벗어나면 안 될 것 같고, 이 단위를 벗어나면 안 될 것 같고, 이 챕터 왠지 전체를 읽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책을 읽을 때는 내가 정보를 취사하고 내 목적이 달성되면 그 이상 읽으시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정독해가지고 고고학을 하듯이 뭔가 하나를 완전히 정리하는 거는 약간 강박증 내지는 지적인 결벽증에 좀 불과하다는 말씀도 솔직히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정독해가지고 내가 외울 수 있는 책이 있나요? 지금 한 권의 책이라도 다 외우실 수 있는 PD님이 있으세요? 없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꼼꼼히 읽어도 남는 게 없다면은 대충 읽어도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게 이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훨씬 좋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은 읽는 게 아니라 정보를 찾기 위한 소스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읽는 방식도 있지만 내가 대충 훑어보기 방식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강의를 듣거나 아니 제3자에게 물어보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책을 읽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책을 읽는 방법 자체가 넓어지는데, 그냥 읽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뭐가 돼요? 꼼꼼히 읽고 나서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걸 찾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 아니면 시간의 낭비가 발생한다는 것 같은 기억을 해두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